안녕하세요. 푸른국어 국어사부입니다. 오늘은 공부 안 하는 우리 아이에 대한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하려고 지금 약간 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 지금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준비해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 큰 걱정이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워낙에 열심히 하고, 하니까. 물론 뭐 그분들도 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특정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1등급을 받아야 된다, 100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찌됐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아이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기 보이시는 1번처럼 모든 과목에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고요. 2번처럼 특정 과목에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2번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특정 과목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수학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국어는 뭐 진짜 안 한다든가, 수학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영어를 안 한다든가, 반대로요. 영어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수학은 되게 안 해서 수포자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물론 당장에는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더라도 어떤 특정 과목의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든 과목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자신이 잘하는 과목에 대한 어떤 공부 습관을 자신이 좀 부족한 과목에게로 옮겨와서 부족한 과목도 나중에는 차후에는 조금 더 성실하게 좀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했던 과목도 서서히 좋아집니다. 물론 그런데 특정 과목 아주 잘하는 그 과목에 비해서는 그만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커버를 해가면서 조금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수학이 1등급이다. 수학은 되게 좋아하는데 영어를 싫어해요. 그러면 수학은 1등급이다. 그런데 뭐 영어는 뭐 2등급, 3등급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등급 간 이 점수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특정 과목의 공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인제 부모님께서 계속 이야기만 좀 해 주시면 돼요. 어 인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과목들의 성적이 필요하니까 너무 취사 선택해서 어떤 특정 과목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과목도 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의 문제는 쪼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은 빼고요. 1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모든 과목에 공부를 안 하는 경우요. 이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죠. 그죠?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공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3번에 제가 써 놓은 것처럼 부모님의 인내심과 끈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의 공부를 안 할 때는 특히 국어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고요. 또 모든 과목의 성적이 안 좋을 때 가장 쉽게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과목이 국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 공부하려면 일단 단어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수학 공부를 하려면 수학 공식 암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또 응용 문제 막 풀고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국어는 일단 우리말이고 우리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모든 과목의 공부를 안 할 때에는 오히려 특정 과목의 공부의 비중을 쪼끔 높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의 공부 비중을 쪼끔 더 높이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꼭 국어여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모든 과목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변화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 공부를 쪼끔 더 비중 있게 시켜서요. 학습의 습관을 자리 잡은 다음에 그 학습의 습관의 태도를 다른 과목으로 넓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 게 좋으냐? 자, 제가 지금 저희 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숙제의 양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적게 주는 편은 아니에요. 아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숙제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모든 과목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제가 주는 숙제를 다 한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그 한 페이지를 풀고 대신에 철저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잖아요. 어머니께서나 아버님께서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줌 수업에서 문학이나 비문학 그리고 문법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면밀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내 아이가 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먼저 변화를 하셔야지만 돼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일단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정작 부모인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아이한테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먼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5번, 10번, 20번 이걸 먼저 부모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드린 영상을 보면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 보통 10번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선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한 페이지라도 어머님이나 됐든 아버님이 됐든요. 아이하고 함께 분석을 해 보세요. 그 한 페이지를.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셔야지만 되냐면 감정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야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왜 이거밖에 못 해?" 이런 게 아니라 어 아빠랑 같이 아니면 엄마랑 같이 1 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해 보자. 사실 엄마는 아빠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거 다 잊어버려서 지금은 몰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통해서 1 번부터 하나하나 같이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 뭐 한 5 문제가 있었다고 칠게요. 아니면 10 문제가 있었다고 칠게요. 10 문제 다 못 해도 됩니다. 3 문제가 됐든 4 문제가 됐든 5 문제가 됐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부모님이랑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천천히 그 분석을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우리 딱 한 문제만 분석해 보자." 그러면 한 문제 분석하게 하겠죠. 다음 날 "야 우리 어저께 한 문제 분석했으니까 오늘은 2 문제 해 보자." 그럼 2 문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해 나가셔야 지만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학습의 습관이 잡혀 있지 않는 아이가 어느 날 한순간 저를 만나서 한순간에 빡 이렇게 변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천천히 한 문제씩 그다음 2 문제씩 그다음 3 문제씩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고요. 제가 보편적으로 웬만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요. 특히 문법 문제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에 10 문제 이렇게 절대 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3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분석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3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분석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또 3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분석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쌓이면 그다음에 5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분석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10 문제 풀고 이렇게 가는 거라. 그때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부모님의 옆에서 부모님의 어떤 그 뭐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고요. 인내심과 끈기를 부모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아이가 그것을 버텨나가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목에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는요. 칭찬을 받아보는 것도 되게 거의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도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서 함께 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거든요. 그 함께 해 주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누굴까요? 부모님이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칭찬한다고 한들이요. 부모님의 칭찬이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왜? 모든 아이들은요.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다 보면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누가 해 줘야 되느냐? 부모님이 함께 해 주셔야죠. 절대 학원에서 이런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학원에서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왜? 그 아이만 붙잡고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우선적인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밀린 숙제인데요. 제가 드리는 숙제 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니 하루에 한 페이지 하면 어떻고 하루에 한 문제 하면 어떻습니까? 밀려도 돼요. 밀린 거 그냥 내비 두세요. 나중에 풀면 되죠. 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어? 이 지금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뛰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요. 근데 그 밀려 있는 숙제를 놓고 내 아이한테 "이거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그러면 내 아이가 받는 건요 낙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낙담만 깊어져 가면 결국에는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아예 싫어지는 거예요. 왜? 공부라는 것이 중심에 딱 오면 부모님하고는 갈등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밀려 있는 숙제에 대해서 내 아이한테 압박감을 주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한테는 약간의 압박감도 줘도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왜? 그 아이들은 자존감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성적이 쪼끔 부족한 아이들은 밀려 있는 숙제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낙담합니다. 그리고 외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밀린 숙제 "어 밀렸어?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쪼금씩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돼서 차차차차 좋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어머니? 아니면 아버님? 보통 정말 빠르면 6 개월이고요. 아니면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뭘까요? 부모님께서 6 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의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내 아이를 위해서 6 개월 1년 반 정도의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변화를 주고 또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남은 인생 평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가 변하거든요. 성실해지고요. 쪼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밀려 있는 숙제는 너무 그렇게 어떤 그 밀린 숙제가 어떤 하나의 어 내 아이하고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밀려 있는 숙제는 그냥 옆으로 빼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3 주차 숙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세요. 4 주차 숙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쪼끔 더 하세요. 밀려 있는 숙제는 계속 옆으로 빼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이게 쪼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언어 계열, 영어나 국어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3다 1 단원의 영어 단어를 안 외웠다고 해서 2 단원의 영어 단어를 못 외우나요? 아니거든요.
1단원의 영어 단어 내가 100개 중에 한 3개 외웠어요? 나머지 거 좀 빼놔요. 이 2단원의 영어 단어 100개 중에 한 3개 외웠어요? 나머지 것도 빼놔요. 3단원으로 가서 또 하면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쪼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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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씩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숙제를 잘 보시면 난이도가 살살살살살살 어려워졌다가 어떤 부분 가면 다시 한번 살짝 쉬워졌다가 제가 그 난도 조절을 해서 나가거든요. 양이 처음에 쪼끔 적었다가 어느 순간 확 높아졌다가 이렇게 또 적어졌다가 이래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템포들을 사실은 조절해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인제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다 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다 해내고도 더 푸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밀린 숙제에 대해서 어머니가 자체가 아니면 부모님 자체가 밀린 숙제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누구한테 갈까요? 내 아이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일단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 밀리면 좀 어떻니? 괜찮지." 그러시면 되죠. 자 제가 지금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차근차근요. 밀린 거 괜찮습니다. 옆으로 잠시 치워 놓으면 돼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면 그다음 주 숙제할 때는 그다음 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치워 놓고 안 보여야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내 아이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쪼끔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우리 아이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부모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제를 할 때 부모님이 앞에 앉아서 갈 감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라는 거죠.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닙니다. "어? 아빠도 같이 찾아볼까? 엄마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 네 제가 공부 안 하는 우리 아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